유니티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이 두 아이템 중 어느 게 먼저 정렬돼야 하지? 라는 질문을 자주 마주칩니다. 인벤토리 정렬, 적 타겟팅, 랭킹보드 모두 같은 질문이죠. C샵은 이 질문에 답하는 방법을 두 가지 인터페이스로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iComparable T와 iCompare T의 차이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적 수십 마리를 거리순으로 정렬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리스트 T isSort를 호출하면 정렬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깁니다. 거리라는 기준은 누가 그리고 어디에 정의하는 걸까요? 정렬 알고리즘은 두 요소 중 어느 쪽이 먼저 와야 하는지 알아야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코드를 보겠습니다. enum이라는 스트럭트가 있습니다. distance, HP, 네임 세 가지 필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홉 번째 줄에서 enemies.sort를 호출하는 순간 런타임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sort가 거리순인가요? 체력순인가요? 이름순인가요? 라고 물어봐도 enemy 타입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렬 기준이 없으면 정렬 알고리즘은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C샵은 이 문제를 두 가지 인터페이스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 iComparable T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학교 시험 결과를 점수 순으로 줄 세운다고 해봅시다. 각 학생은 자기 점수가 몇 점인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점수 높은 순으로 줄 서라고 하면 학생들은 옆 사람과 자기 점수를 직접 비교해서 자리를 잡습니다. iComparable T가 바로 이 방식입니다. 타입 자체가 나는 다른 요소와 어떻게 비교돼야 하는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내추럴 오더링, 자연스러운 정렬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enemy A와 enemy B가 있습니다. 각각 디스턴스 값을 스스로 갖고 있고 컴페어트 메서드를 내부에 구현하고 있죠. enemy A가 B에게 비교 요청을 하면 A 스스로 내가 other보다 크다고 판단합니다. 결과는 음수, 영양수 중 하나로 반환됩니다. 음수면 A가 B보다 앞에 0이면 같음, 양수면 A가 뒤에 오게 됩니다. 핵심은 비교 로직이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의를 정리해봅시다. iComparable T는 타입 T가 직접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int compare to t other 라는 메서드 하나만 요구하죠. 반환값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this가 other보다 작으면 음수, 같으면 0 크면 양수를 반환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해당 타입의 기본 정렬 기준이 확정됩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enemy data가 iComparable enemy data를 구현합니다. 여섯 번째 줄의 compare to 메서드를 보세요. this의 distance와 other의 distance를 비교해서 정수를 반환합니다. 이제 이 타입의 기본 정렬 기준은 가까운 적이 먼저로 확정됩니다. 타입 자체가 자기 정렬 순서를 알고 있는 것이죠. IL을 보면 제네릭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iComparable 1 밸류 타입 enemy 데이터를 구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줄, compare to의 매개 변수 타입이 밸류 타입 enemy 데이터입니다.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17번째 줄에서 LDArg.0으로 this의 주소를 로드하고 18번째 LDF LDA로 디스턴스 필드 주소에 접근합니다. 19번째 LDArg, 1로 other 스택에 올릴 때도 박스 명령어가 전혀 없습니다. 제네릭 덕분에 박싱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iComparable T를 구현했으면 사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번째 줄처럼 list.sort를 인자 없이 호출하면 됩니다. 내부에서는 compare enemy data.default가 동작하면서 enemy data.compare to를 호출합니다. 한 줄로 정렬 완료입니다. IL을 보면 첫 번째 줄에서 ldroc 제명으로 리스트를 로드하고 콜버트로 sort를 호출합니다. 네 번째 주석에 나오듯이 sort 내부는 compare enemy data.default를 통해 compare to를 호출하는 구조입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박스 명령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list.sort를 호출했을 때 런타임 내부에서는 정확히 어떤 순서로 일이 벌어질까요?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list.sort를 인자 없이 호출하면 먼저 compare t.default를 통해 기본 비교자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분기점이 생기죠. t가 iComparable t를 구현했는가 yes라면 제네릭 컴페어러 t를 사용해서 a.compare to b를 호출합니다. no라면 즉 정렬 기준이 없다면 invalid operation exception을 던집니다.
구현했다면 마지막으로 인트로소트 알고리즘으로 정렬이 완료됩니다. 인트로소트는 퀵소트로 시작하되 재기가 깊어지면 힙소트로, 요소가 적으면 삽입 정렬로 전환하는 혼합 알고리즘입니다. 평균 O(n) log n이죠. 이제 두 번째 인터페이스 아이컴페어러 T입니다. 다른 비유를 써볼게요. 축구 경기의 심판을 생각해보세요. 선수들은 자기 실력을 스스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 선수가 저 선수보다 반칙이 많다고 판정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두 선수를 다른 심판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 선수가 저 선수보다 골이 많다고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이것이 아이컴페어러 T의 핵심입니다. 비교 로직이 데이터 바깥의 제3자에게 있는 것이죠. 다이어그램을 보면 에너미 A와 에너미 P는 비교 로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에 디스턴스 컴페어러와 HP 컴페어러가 있습니다. 디스턴스 컴페어러는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HP 컴페어러는 체력이 낮은 순으로 판정하죠. 같은 에너미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어떤 비교자를 쓰느냐에 따라 정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에너미 구조체를 전혀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정의입니다. 아이컴페어러 T는 별도의 클래스에 구현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int compare t, x, ty라는 메서드 하나를 요구합니다. 반환값 규칙은 동일합니다. x가 y보다 작으면 음수, 같으면 0 크면 양수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정렬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에너미 구조체 자체는 아무 비교 로직이 없습니다. 대신 8번째 줄에서 디스턴스 컴페어러라는 별도 클래스를 만들고 아이컴페어러 에너미를 구현합니다. 거리순 기준을 외부에서 정의하는 것이죠. 17번째 줄에서 HP 컴페어러도 마찬가지로 아이컴페어러 에너미를 구현합니다. 두 클래스 모두 독립적인 비교자들이죠. 거리순 기준이 필요하면 디스턴스 컴페어러를, 체력순이 필요하면 HP 컴페어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에너미 코드는 단 한 줄도 바꾸지 않습니다. IL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줄에서 아이컴페어러 1 밸류 타입 에너미를 구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7번째 줄에 컴페어 메서드 매개 변수 타입을 보세요. 밸류 타입 에너미 X, 밸류 타입 에너미 Y입니다. 역시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11번째 LDR과 SX로 첫 번째 임자의 주소를 로드하고 12번째 LDF LDA로 디스턴스 필드에 직접 접근합니다. 13번째 LDR, 이로 Y를 값으로 로드할 때도 박스가 없습니다. 제네릭 덕분에 두 인자 모두 팍싱 없이 처리됩니다. 타용법입니다. 소프트, 비교자 인스턴스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줄처럼 new distance compare를 넘기면 거리순으로, 6번째 줄처럼 new HP compare를 넘기면 체력순으로 정렬됩니다. 에너미 구조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죠. 비교자만 교체하면 정렬 기준이 바뀝니다. IL에서 중요한 패턴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 new OBJ로 distance comparer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힙 할당이 발생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5번째 줄에서 HP 컴페어러로 교체할 때도 new OBJ가 다시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함정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비교자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정렬 기준이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정렬 기준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별도 클래스를 만드는 건 번거롭죠. C샵은 두 가지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Comparison T Delegate입니다. Delegate int Comparison in TTX, TY 형태로 람다식을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mparer T.Create인데 iComparer T 인스턴스가 필요한 API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sort에 람다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ba.hp.compare to b.hp, 이게 전부입니다. 별도 클래스가 필요 없죠. 6번째 줄은 Comparer T.Create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람다를 받아서 iComparer T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sorted set이나 sorted dictionary처럼 iComparer T 인스턴스를 요구하는 API에서 유용합니다. 람다식 Comparison T IL을 보면 흥미로운 최적화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정적 필드 9 밑줄 0에서 캐시된 델리게이트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 번째 줄 br2.s.il 밑줄 002, 이미 캐시가 있으면 new obj를 건너뜹니다. 캐시가 없을 때만 8번째 줄에서 ldftn으로 람다 메서드를 가리키고 9번째 줄 new obj로 한 번만 생성한 뒤 정적 필드에 저장합니다. 핵심은 변수를 캡처하지 않는 람다는 컴파일러가 델리게이트를 캐시해준다는 것입니다. 반복 호출에도 힙 할당은 단 1회만 발생합니다. 자,
이제 실전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니티 인벤토리 정렬 시나리오입니다.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등급순, 무게순, 이름순으로 정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나쁜 접근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 이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정렬 기준이 추가될 때마다 코드가 비대해진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줄 소트 메서드가 스트링 크라이테리아를 받고 여덟 번째부터 if for else if로 분기합니다. 그레이드 기준, 웨이트 기준, 네임 기준, 그리고 14번째 주석처럼 새로운 기준이 생길 때마다 else if가 계속 늘어납니다. 정렬 기준이 10개가 되면 이 메서드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고 수정할 때마다 전체 코드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계산된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기본 정렬은 타입의 추가 기준은 비교자로 분리한다는 전략이죠. 두 번째 줄에서 아이템이 아이컴페어러블 아이템을 구현합니다. 다섯 번째 그레이드 필드가 기본 정렬 기준입니다. 여덟 번째 줄 컴페어투를 보면 other.grade.compareToGrade 순서로 other가 먼저입니다. 내림차순을 구현하기 위해 this와 other의 순서를 뒤집은 것이죠. 15번째 줄에는 별도의 웨이트 컴페어러를 정의합니다. 새 기준이 필요하면 새 컴페어러 클래스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아이템 코드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림차순 구현의 IL을 봅니다. 네 번째 줄에서 매개 변수가 밸류 타입 아이템 other로 박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줄 LDR가 S other로 other의 주소를 먼저 로드하고 여덟 번째 LDF LDA로 other.grade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에서 LDR 째명으로 this를 로드합니다. 일반적인 오름차순 컴페어투와 비교하면 순서가 반대죠. 이게 C# 코드에서 other.grade.compareToGrade로 other를 먼저 쓴 결과입니다. IL 레벨에서도 순서가 정확히 반영됩니다. 사용은 깔끔합니다. 세 번째 줄처럼 인자 없이 소트를 호출하면 아이컴페어러블 아이템이 동작해서 등급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웨이트 컴페어러를 넘기면 무게순으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정렬 기준이 필요하면 새 컴페어러 클래스 하나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에서 3번째 줄의 기본 정렬은 깔끔합니다. 5에서 7번째 줄에서 웨이트 컴페어러를 사용할 때를 보세요. init obj로 스택의 스트럭트를 초기화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9번째 줄 박스 웨이트 컴페어러가 보입니다. 경고 표시가 붙어있죠. 웨이트 컴페어러를 스트럭트로 만들었는데도 팍싱이 발생합니다. 왜일까요? 소트 메서드가 매개 변수로 아이컴페어러 t 인터페이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스트럭트를 인터페이스 참조로 넘기는 순간 팍싱이 일어납니다. 이건 함정 1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함정 1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자를 스트럭트로 만들면 힙 할당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list t.sort iCompare러 t의 매개 변수 타입이 iCompare러 t라는 인터페이스라는 점입니다. 스트럭트를 인터페이스 참조로 넘기면 팍싱이 발생합니다. 스트럭트인지 클래스인지와 상관없이요. 첫 번째 줄, 주석에 팍싱 발생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웨이트 컴페어러를 스트럭트로 선언했지만 10번째 줄에서 소트에 넘기는 순간 박스 웨이트 컴페어러가 발생합니다. 스트럭트임에도 불구하고요. 소트 시그니처가 iCompare러 t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IL에서 네 번째 줄 박스 웨이트 컴페어러가 명확히 보입니다. init obj로 스택에 생성한 웨이트 컴페어러를 힙의 복사본으로 만드는 것이죠. 정렬 한 번당 1회의 힙 할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비교자 크기가 작고 정렬 횟수가 적으면 무시할 수준이지만 유니티의 업데이트 루프에서 매 프레임 정렬하면 GC, 즉 가비지 컬렉터에 압박이 됩니다.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방법은 컴페어리즌 t 람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금 배운 것처럼 컴파일러가 델리게이트를 캐시해주므로 반복 호출해도 힙 할당은 1회입니다. 네 번째 줄, 두 번째 방법은 클래스 비교자를 스태틱 리드 온리로 캐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줄, 인스턴스 new로 한 번만 생성합니다. 11번째 줄에서 웨이트 컴페어러 클래스 인스턴스를 전달하면 new obj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쓸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함정 2번입니다. 이건 실제 버그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함정입니다. iCompareable t를 구현할 때 compare to와 equals의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sorted set t와 sorted dictionary k, v는 compare to의 결과가 0이면 같은 요소로 판단합니다. equals는 아예 호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요소가 조용히 사라지는 버그가 발생합니다. 코드를 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compare to는 스코어 기준, equals는 네임 기준으로 불일치 상태입니다. 10번째 줄 compare to는 스코어를 비교하고
15번째 줄 equals는 네임을 비교합니다. 일관성이 없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다음 코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IL을 보면 불일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줄 compare to 메서드에서는 6번째 줄 LDF LDA 플레이어 스코어, 8번째 줄 LDF LD 플레이어 스코어 필드만 사용합니다. 15번째 줄 equals 메서드 시작 부분을 봅니다. compare to와는 달리 네임 필드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다른 메서드입니다. 20번째 줄 LDF LD 플레이어 네임 필드를 씁니다. 두 메서드가 완전히 다른 필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IL 레벨에서 이 불일치가 명확히 보이죠. 실제 버그가 발생하는 코드입니다. 소티드 셋에 앨리스와 밥을 추가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밥의 스코어가 백으로 앨리스와 같습니다. 7번째 줄 players.count는 얼마일까요? 2가 아니라 1입니다. 답이 사라진 것이죠. 소티드 셋은 내부적으로 레드 블랙 트리를 사용하며 삽입 시 compare to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앨리스와 밥의 스코어가 같으니 compare to가 0을 반환했고 소티드 셋은 이미 있는 요소라고 판단해서 밥을 무시했습니다. 네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요. equals는 아예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구현입니다. 첫 번째 줄 compare to와 equals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2번째 줄을 보세요. 스코어가 같으면 동점이므로 네임으로 추가 구분합니다. 이제 compare to가 0을 반환할 조건은 스코어와 네임이 모두 같을 때뿐입니다. 18번째 줄 equals도 스코어와 네임 둘 다 비교합니다. compare to와 equals의 기준이 완전히 일치하죠. 이렇게 하면 소티드 셋에서 요소가 사라지는 버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함정 3번입니다.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비교자를 매 프레임 뉴로 생성하는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 new distance compare는 IL에서 new OBJ로 변환됩니다. 업데이트는 초당 60번 호출되므로 매 프레임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작은 객체라도 초당 60회 생성되면 GC 스파이크로 프레임 드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줄처럼 스태틱 리드 오니 필드에 비교자 인스턴스를 한 번만 생성하고 6번째 줄에서 재사용합니다. 디스턴스 컴페어러는 상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싱글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new OBJ가 클래스 초기화 시 1회만 발생합니다. 앞서 온 람다 방식도 마찬가지로 컴파일러 캐시 덕분에 반복 호출에 안전합니다.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NET 1.0 시절에는 제네릭이 없었습니다. iComparable과 iComparer, 비제네릭 버전만 있었죠. 이 인터페이스들은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를 받습니다. 값 타입, 즉 스트럭트를 전달하면 박싱이 발생합니다. 박싱이란 값 타입을 힙의 오브젝트 참조로 포장하는 과정입니다. 정렬할 때마다 이 비용이 쌓이게 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봅니다. 위쪽이 비제네릭 iComparable, 아래쪽이 제네릭 iComparable T입니다. 비제네릭은 스트럭트 스코어를 오브젝트로 박싱한 뒤 compare to 오브젝트 OBJ에 전달합니다. 두 번의 박싱이 발생하죠. 오른쪽을 보면 n개 정렬 시 약 2n 로그 n회의 박싱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제네릭은 스트럭트를 직접 전달합니다. 박스가 없고 결과는 박싱 0회입니다. 1000개 요소를 정렬하면 비제네릭은 약 2만의 박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비제네릭 사용 예시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데미지 인포 스트럭트가 iComparable을 구현합니다. 6번째 줄 compare to가 오브젝트를 받고 있죠. 그리고 14번째 줄 직접 비교를 시작합니다. 17번째 줄에서 데미지 인포를 iComparable 변수에 대입할 때 박싱이 1회 발생합니다. 18번째 줄 compare to b를 호출할 때 b도 오브젝트로 전달되면서 박싱이 또 1회 발생합니다. 한 번의 비교에 박싱이 2번이나 일어나는 셈입니다. IL에서 박스 데미지 인포가 2번 나타납니다. 5번째 줄에서 A를 iComparable에 대입할 때 9번째 줄에서 B를 compare to 오브젝트에 전달할 때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줄 콜버트로 가상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가상 호출도 직접 호출보다 약간 느립니다. 이 패턴이 n개 정렬에 반복되면 엄청난 비용이 쌓이게 됩니다. 비제네릭 compare to 내부 IL입니다. 세 번째 줄에서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6번째 줄 isInst 데미지 인포로 런타임의 타입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건 제네릭에서는 필요 없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줄 언박스 any 데미지 인포로 언박싱을 해야 값을 꺼낼 수 있습니다. 타입 검사와 언박싱 두 가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죠. 제네릭에서는 이 모든 게 사라집니다. .NET 2.0에서 제네릭이 도입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타입이 확정되므로 isInst 타입 검사가 불필요해지고 언박스 any의 언박싱도 사라집니다. 정렬 성능이 극적으로 향상된 것이죠. 제네릭 버전입니다.
두 번째 줄 iComparable 데미지 인포를 구현하고 여섯 번째 줄 compare2가 데미지 인포를 직접 받습니다. 오브젝트가 없으니 박싱도 없고 타입 검사도 없고 언박싱도 없습니다. 유니티에서 스트럭트를 적극 활용하는 환경이라면 이 차이는 프레임 레이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단넷 3.5C# 3.0에서는 링큐가 등장했습니다. 오더바이와 덴바이로 선언적인 정렬이 가능해졌죠. 코드가 읽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링큐 체인은 중간 아이뉴머러블 객체를 생성하므로 유니티 핫패스, 즉 매프레임 반복 실행되는 경우에서는 리스트 티어 소트가 더 적합합니다. C# 4.0에서는 반공 변성이 추가됐습니다. iComparer T에서 T 앞에 in 키워드가 붙어있죠. 이 덕분에 다섯 번째 줄처럼 iComparer 쉐입을 iComparer 서클이 필요한 자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클은 쉐입의 모든 멤버를 가지고 있으므로 쉐입 비교자로 서클을 비교해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상위 타입의 비교자를 하위 타입 컬렉션에 재사용할 수 있어 코드 중복을 줄여줍니다. 단넷 4.5에서는 Comparer T.Create가 추가됐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람다를 전달하면 iComparer T 구현체를 바로 반환합니다. 별도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죠. sorted set이나 sorted dictionary처럼 iComparer T 인스턴스를 요구하는 API에서 람다식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정리 테이블입니다. iComparable T는 타입 자체에 구현하며 compare2 메서드 하나로 기본 정렬 기준 한 개를 정의합니다. list.sort 한 줄로 사용하며 타입의 자연스러운 기본 순서를 표현할 때 씁니다. iComparer T는 별도 클래스에 구현하며 compare 메서드로 무제한의 정렬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ist.sortComparer로 기준을 교체하고 데이터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조합해서 씁니다. 기본 정렬은 iComparable T로 타입에 내장하고 추가 기준은 iComparer T로 외부에서 제공하는 방식이죠. 오늘 핵심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값 타입에는 반드시 제네릭 버전을 쓸 것. 둘째, compare2와 equals의 기준을 일치시킬 것. 셋째, 유니티 업데이트에서 비교자를 매프레임 유하지 말 것. 감사합니다.